윤석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요? 윤석열의 추석 당일 행보,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폭 피해자들을 본인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심지어 하는 말들도 웃깁니다. 진짜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일본 정부인데 윤석열이 직접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해석이 명확합니다. 일본이 할 사과를 본인이 대신했으니 일본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일본의 사과가 없어서 아직도 개탄스럽다. 일본의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 동포들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국민 세금으로 연 5천까지 즐기고 볼 때마다 대단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조인 생활까지 했는지 놀랍습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일본의 피해와 과장을 강조하면서 진짜 힘없는 피해자들을 뒤로 빠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도쿄 대공습이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같이 일본 민간인들의 희생이 강조되고 마치 일본이 심각한 피해자인 것처럼 비추곤 하는데 얼마나 양심 없는 일인가요? 이 일에 윤석열이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전쟁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들이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려던 시기와 내용을 결여합니다.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 지역을 수탈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일본과 역사 갈등을 겪은 우리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포로들 역시 심각한 피해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탄 죽음의 행진 아니겠습니까? 서양 과의 대결이 대부분 작품의 중심 내용이 되면서 일본이 침략을 당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태평양 전쟁의 전반부를 모두 생략하고 이야기해도 말기까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수두룩합니다. 마치 연합군만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는 도쿄 대공습이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었잖아요. 물론 공습 자체가 인도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한 것은 사실이고 국제적으로 비판도 많았지만 왜 원인 제공을 한 일본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 안 하냐 이겁니다. 이러니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일본 측 사과도 제대로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민간인이 공격을 받은 불쌍한 사례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걸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원인 제공으로 모든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동포들인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드리고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해야 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의도는 뻔합니다. 일본이 사과할 일을 본인이 대신 사과하면서 일본은 앞으로 사과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이걸로 일본으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한 일,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괘씸하다는 거죠. 피해자분들을 왜 자꾸 본인 만족에 이용하냐 이겁니다. 그 전에 진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들을 요구해왔다면 환영받을 만한 일들까지 본인 만족에 모두 더럽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이런 곳에 이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윤석열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여당의 반응은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도 본인 이미지에 피해자들을 이용해 먹기 바빴으며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조차 내놓지 않았고 국힘은 뜬금없다. 대통령과 격이 안 맞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체 무슨 급이길래 격이 안 맞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일개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들이 뽑아둔 공무원에 불과한데 대체 대통령 앞에 격이 어딨나요? 시민들하고도 격을 따지기 때문에 겸상도 안 하고 그래서 시민들 이야기는 개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민생회담은 언제 할 건데요? 민생 경제를 위한 정치를 도대체 언제 할 거냐는 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1년 반 동안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일을 잘해야겠다고 정신 차릴 텐데 그러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야당 대표를 여전히 악마화하기 바쁩니다. 영장이 기각됐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영장까지 기각된 마당에 아직도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싶습니까? 본인들 수사가 부실했고 윤석열의 요구가 부당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제는 민생 관련 논의까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딜 뻔뻔하게 무슨 대통령격을 들이대는 겁니까?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거죠? 민주당이 구속영장 기각 직후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윤석열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간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악마화했나요? 증거가 그렇게 많다면서 정작 증거는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고 중대범죄 혐의자라더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네요. 그럼 법원은 중대범죄 혐의자를 눈 감아주는 파렴치한 곳이라 이건가요? 사법부를 상대로 대놓고 항의도 못하면서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각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게 제대로 드러난 순간인 거죠. 그간 증거가 그렇게 많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고, 이거야말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목표 자체가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본인의 적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 너무 검찰에 의존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윤석열 스스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이미 한 사람을 중대 범죄 혐의자로 낙인 찍어놨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의 정치 공작이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만 여실히 드러났는데 대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희생돼도 책임지지 않던 뻔뻔함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양심이 있다면 본인도 사과하고 내려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동훈도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요. 굳이 지저분하게 탄핵 절차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반성해야죠. 이성과 팩트,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만 의존해 수사하니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휘두른 만큼 책임을 져야죠. 원래 본인들이 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겁니다. 한동훈은 정체가 뭔가요? 검사인가요? 아니면 정치인인가요?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수사 대상에 대해 단정짓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증거라도 충분하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놨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도 되는 국힘당에 입당해서 정치나 하지 그러세요? 아마 극우 지지자들이 충분히 뽑아주고도 남을 겁니다. 물론 전국민 상대로 대선까지 노린다면 그건 정말 판단 능력이 흐려진 거라 병원부터 가볼 일이지만요. 헌정 역사상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야당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탄압한 법무부 장관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모든 이성과 균형을 잃은 거죠.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인사 임명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명되고 있는 인사마다 부적격이고 심지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논란투성이며 인간 취급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신원식, 김행, 유인촌, 누구 하나 장관감이 있나요?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인가 보죠? 이제 민주당은 중도층 움직임에 집중하면 됩니다. 중도층은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정당을 좋아합니다. 이미 정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점은 다 가져왔으니 이제는 일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국힘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고 오로지 권력 행사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도층은 이들에게 기대도 안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끝까지 극우들 표만 모으려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못 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성과를 강조하든 이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영장 기각이 시작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치르면서 일 잘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중도층 표심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윤석열의 정쟁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극우 지지자들이나 통할 법한 얕은 수에 제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